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1월 28일이고요. 지금은 11시 27분 지나가고 있고 설날이죠. 뭐 떡국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드시려나? 근데 많이 좀 드셔서 조금 배를 든든하게 채우시고 이제 금요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잠깐만 좀 볼게요. 좀 미국 시장 많이 빠졌죠. 보시면은 자, 이제 미국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을 하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추세까지 올라갔거든요. 보시면은 상단을 뚫어냈어. 보이죠? 상승하는 추세 상단을 뚫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뚫어낸 이후에 바로 그냥 급락이 나왔어요. 왜? 딥시크발. 딥시크가 뭐냐?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사용되는 이제 AI 서포트웨어 서비스인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가 결과적으로 이런 비싼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쓸 필요가 있나? 라는 또 시장에 그러한 좀 의견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여러분 아마 지금 처음 보시면 모르겠지만 13% 빠졌거든요. 보면은 엔비디아가 13% 보면은 어제 13% 빠졌 그죠?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보시면 13% 저가는 18%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5천조였으니까 거의 900조가 순간적으로 증발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급락을 좀 한 건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바이오잖아요. 바이오는 뭘 봐야 돼요? 다우 산업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우는 어때요? 굳건했어요. 어제 다우 산업 어땠다? 굳건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다우 산업 어제 굳건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나스닥은 급락이 나왔고 S&P도 하락을 했는데 다우가 버텼네. 그럼 이거 뭐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다우가 무슨 지수입니까, 여러분들? 경기 지표를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다우 지수는 아무래도 경제 관련된 뭐 금융이나 그죠? 뭐 서비스 그죠? 제조 들어가나? 뭐 금융 서비스 뭐 그쪽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떤지를 조금 나타내주는 좀 그러한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치주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나스닥은 성장주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가치주의 상승이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가치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오가 가치주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최근에 이 바이오가 좀 많이 약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생각보다 약했어. 생각보다 지수 대비 좀 약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것들을 보았을 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유를 보면 바로 전력 부분 쪽 AI 쪽에서 수급을 많이 빨아갔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굉장히 힘이 약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다우가 올라갔죠. 그럼 우리는 뭐요? 제약바이오는 결과적으로 다우 지수에 좀 포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감을 좀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누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다우 지수에 포함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 국내 바이오는 바이오텍 기업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한올 바이오 파마나 이런 애들이 바이오텍 기업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신약 개발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스닥 쪽에 포함하는 게 맞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충분하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바이오를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시총이 낮은 전력기계 쪽에서 많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뭘 해야 돼요? 바이오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 끌어올려질 만한 이제 핑계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1월 31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왜 중요해요? 보면은 1월 31일 같은 경우에 잘 봐봐요. 지금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봉. 자, 주봉상 자, 이평선이 자, 11선과 21선 걸려 있죠. 보여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21선 밑에 11선이 있으면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이게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정배열로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 정배열로 걸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정배열이 아니죠.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되면 어떻게 돼요? 주봉 생기면서 정배열 된단 말이야. 52평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12평 올라올 거고 이 밑에 22평 걸리겠죠. 62평까지 정배열이 완성됩니다. 이건 뭐요? 급등 신호. 급등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봉상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MC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경미한 세 가지 문제가 금요일 시장에서 마이너스 7% 하락 후에 보합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림을 보았을 때 시장에서 일단 CMC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은 개선이 되었다.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비모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요. 자, CRL을 받았던 원인들에 대해서 CMC와 비모 해결, CMC 해결. 어떻게 해결돼요? 보완자료 제출을 항서에서 완료하였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CR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게 뭐가 된다? 기대감 형성으로 된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대감으로. 그래서 CRL을 받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주가의 급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들에서 이 85,000원, 75,000원 이 장대 음봉은보다 매물 소화 봉이다라는 거. 그리고 밑꼬리 달고 올라와 준 것도 뭐요? 저가 매수세 올라왔다. 제가 이 매물 소화 봉 자체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 이런 게 뜨면 뭐요? 매물 소화에 급등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얘가 비교하기가 가장 쉽죠, 사실. 왜냐면 여기 주가 끝난 것 같았는데 10,000원에서 주가가 70,000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끝난 것 같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것 같았으나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면 매물 소화봉이 떴죠. 그죠? 시가를 띄어서 여기 시초가 12% 띄어서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앞선구가 매물 소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서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내려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쌍바닥 이탈을 했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쌍바닥 이탈한 흐름 나오다가 다시 말아 올린 거다. 그리고 다시 올려서 어떻게? 다시 앞에 구간 매물대 소화. 매물 소화가 두 번 들어가줬어요. 엄청난 매집봉이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쵸? 몇 배 올라간 거야, 여기서부터? 44,000원에서 18만원? 4배가 올랐다, 4배가. 순식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았을 때, 어쨌건 HLB도 지금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봉이 떴기 때문에, 현 구간, 매물 소화 이후, 왜? 매물 여기가 많거든. 결과적으로 여기는 생각보다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는 매물대는 딱 봤을 때 여기잖아, 사실. 그죠? 여기가 매물대로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근데 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매물소가 들어갔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봐봐. 이 90,000원대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개인 투자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개인 투자 특징. 개인 투자자는요, 가장 큰 특징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내가 산 종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지면 사요. 원래 보통 주식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산 종목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지지선 나오면 이때 추가 매수 타점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웬만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일단은 사. 일단 사고 보고 한 마이너스 10% 빠져. 그럼 뭐예요? 추가 매수. 봐봐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 한 92,000원대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92,000원대 최고점을 샀다고 하더라도 92,000원에서 10% 빠지면 얼마입니까? 92,000원 10% 빠지면 거의 한 마이너스 아니죠, 한 81,000원 되나? 81,000원?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81,000원 내려왔을 때 뭐 이 중에 여기 샀던 사람들 이 근처에서 물을 탔을 거란 말이야. 81,000원대 물을 탔으면 평단가 얼마 돼요? 86,000원 정도 되겠죠. 86,000원.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어떻게 개파락을 하고 또 밀렸어. 여기서 또 뭐야? 여기서 또 물을 타요. 얼마? 70,000원대 72,000원대 또 물을 탄다. 73,000원 개파락 나왔으니까 좀 빨리 물 탔다 하면 75,000원. 그럼 평단가 얼마 돼요? 평단가 8만원 돼요. 8만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 평단가 많은 데가 여기가 아니라 계속 물을 탔었을 특징을 감안했을 때 평단가 어디 된다? 여기가 형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이 자리를 타겟해서 때려준 거예요. 이 타겟을 어떻게 했냐? 개인들이 평단 어떻게 알아냈냐? 시간에서 알아냈죠. 시외. 왜냐면
이 당시에 CMC의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이 뜨고 나서 시외가 플러스 6, 7%가 올랐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경미한 사항에서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시간외를 만들어낸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에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밑으로 찍어 눌렀죠. 그리고 딱 종가를 74,700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세력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시간외를 띄워봤는데 여기서 계속 매물이 쌓인다. 그럼 뭐요? 아, 이 구간이 위에가 매물이 쌓여 있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대는 거예요. 밑에서. 흔들어 대는 거. 너희 오래 버텼지? 이제 좀 나가라. 그 흔드는 거 뭐예요?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쏠 준비를 하는 거고, 흔들고 나서 쏘면은 버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뿌듯해. 내가 이 변동성을 버텨냈다. 내가 이 개미 타는 걸 버텼다. 이제는 승인이다. 그 올라갈 때 어떻게 안 팔죠? 왜? 승인 때까지 버텨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돈을 많이 잃습니다. 욕심은 많고 물 타는 것도 막 물을 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계좌에 보면 마이너스 60, 70%짜리 많을걸요? 마이너스 60%짜리? 마이너스 70%짜리 좀 있을걸? 왜? 계속 물 타다가 더 이상 물 못하게 손 놨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원래 개인 투자자 다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갈 거라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을 때. 개인적 입장에서. 저는 이 설문조사로도 말씀을 좀 계속 드렸지만,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가 얼마인지 그때 한번 설문조사 했잖아요. 많기도 하다. 자, 여기 보면은 어디 많아요? 75,000원, 85,000원의 평단가가 굉장히 많이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85,000원 위로는 18%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18%. 85,000원 위로 18%밖에 없다. 그럼 여기만 뚫어주게 되면 위로는 그냥 수급 쳐서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구간 따지고 보면 사실 현 구간에서 85,000원이 얼마입니까? 6,000원 더 올리면 돼요. 6,000원. 몇 프로야? 8%, 9%더 올리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HLB 세력한테 어려운 거 절대 아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질질 끌면서 털릴 사람 다 털리고 나서 급등시키려고 준비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구간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정고점까지 돌파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돌파가 나올 때 뭐 해야 된다? 나올 때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야 된다. 모두가 승인된다고 분명히 또 할 겁니다. 급등 나오면. 모두가 승인될 거라고 할 때 우리는 뭐요? 매도하고 나온다. 분할로. 전량을 파는 것이 아닌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매도하고 나온다.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3월 26일 이 최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와 5월 14일 CRL 받기 이틀 전에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분할 타점 잡아드렸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분의 1 매도 후에 재매수, 또 2분의 1 매도, 요렇게.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밑에서 존버 타다가 우리 여기서 매수 안 했고 여기서 추가 매수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후에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만 한번 금방 해보고 가시죠. 오랜만에. 자, 5월 14일 작년에 찍어드렸던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왜? 분할 매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영상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거 잠깐만 보기 전에 댓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댓글 164개 많이 달렸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조금 뭐한다?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단 2만원대, 25,000원대 분들도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280% 수익 구간. 보면은 또 내려가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매도에 되면 128,000원 구간 2분의 1 매도 잘 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급등을 할 때 뭐 해야 된다? 조금 조심해 하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급등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고점에 정확하게 매도하라고 했고, 이것도 보시면 알죠? 5월 14일이죠. 5월 14일이지만 3월 26일에 또 고점에서 분명히 매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자, 지금 구간
분할 이분도 분할 매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이 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급등할 때 같이 잡아낼 겁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요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봅시다. 그래 맞아. 에코프로는 더 갈 거야. 이때 당시 150만 원일 때 200만 다시 갈 거야. 400만 다시 갈 거야. 그쵸? 다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죠. 이 사람들 나중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누굴 원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소리를 높여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HLB 지금 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도 분명히 이런 구간대에서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중요한 자리, 이러한 중요한 자리죠.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됐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치신 거 알아요. 욕먹을 치신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브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매도에 대한 부분 잡아드렸다라는 거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항서제약이 CMC에 대한 보완제로 제출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거에 대한 결과 EIR에 대한 부분이 3주에서 4주 안으로 항서 쪽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NAI, 뭐 VAI, OAI 결과가 뜨겠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몰라요. 뭐 항서랑 HLB는 알 수가 있겠죠. 어쨌건 그거를 받았을 때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NAI가 나오면 더 급등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 OAI가 나오면 굉장히 좀 많이 개파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인 실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EIR이 오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판단을.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될 거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혹시나 같이 내가 대응을 좀 해야겠다.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초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은 채널 관리에서 제가 초대 링크 영상 설명창에 놔두고 있죠. 이거 타고 들어오시고요. 이제 입장 요청 눌러주시면 제가 일단 확인된 부분들 계속 다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21일까지는 전부 다 확인이 돼서 전부 다 눌러드릴 거예요. 21일까지는 전부 다 확인해서 눌러드릴 겁니다.
많죠.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을 좀 해주시고 있고 22일 것도 거의 다 확인이 돼서 22일 것까지도 전부 다 그냥 입장을 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설날에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을 해보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일 거, 23일 거 조금 더 체크해서 돌려보내드렸고 지금 2배 아직도 128건이죠. 처리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빠르게 들어오셔서 1월 31일 준비 같이 해보고 몇 번호 남기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꼭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 텔레그램만 입장 무료니까 꼭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해드릴 부분은 우리가 3월 26일과 5월 14일에 일단 2분의 1 매도를 한 건 여러분들 아까 댓글도 보셨겠지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HLB를 만약에 우리가 분할 매도 한다라고 했을 때 뭘 봐야 되냐? 미국의 생물보안법. 야, 진리죠, 여러분들. 제가 10월부터 계속 생물보안법 얘기하고 있는데, 야, 얘는 뭐 11월에도 그러고 12월에도 1월에도 3개월 동안 계속 생물보안법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한 건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3월 26일과 5월 14일에 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비만 치료제. 어떤 거? 대봉 LS, 대화제약. 어떻게 됐어요? 둘 다 9,000원 만원에서 26,000원, 27,000원까지 찍었죠. 이게 뭐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을 가만히 멀뚱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뭐가 올지 어떤 섹터가 급등을 할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생물보안법 왜 준비해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민주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거절당했죠. 기각당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중국 기업이 6개가 이 법안에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 법안에 중국 기업 6개만 빼달라.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는 건 알겠는데 요 기업명만 빼달라. 법안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걸 빼고 다시 한번 발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아, 트럼프가 중국을 생각해서 생물법 통과 안 시킬까요? 절대 아니죠. 결과적으로 IRA 법안은 바이든, 생물보안법은 트럼프 이렇게 될 것이고 둘 다 우리나라로 반사이익이 오는 구조이고 이 IRA 법안은 2차 전지 원자재 장비 규제 자 생물보안법은 바이오 뭐요? 원료의약품과 CDMO 규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올라갔던 게 리튬이잖아요. 그럼 CDMO 원료의약품도 리튬 같은 애들처럼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나온다. 막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 하이드로리튬 몇 배 갔어요? 10배, 50배 올라갔잖아요. 그쵸?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고면 아니 이거는 발의만 돼도 올라갈 거예요. 왜? 10월 달에서 12월에 통과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세력들이 준비를 해놨는데 발의가 안 됐어. 발의가 안 됐단 말이야. 통과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재발이 나오면 통과 기대감으로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것까지 되는데 시간이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날려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요거 관련돼서 히든 종목 자 요건 또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식전 초에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바이오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가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리 형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하는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